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관심해져서도 아닙니다. 세상에 관심이 식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나를 증명해야 했고, 이해시켜야 했고, 변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필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착입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에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채널은 목소리를 키우는 채널이 아닙니다. 설명을 내려놓는 채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강하게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생각을 나눕니다. 만약 이런 방식이 당신에게 맞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는 선택입니다. 알림 설정도 선택입니다. 다만 알림을 켜두신다면 그것은 시끄러운 자극이 아니라 조용한 동행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왜 우리는 평생 설명하며 살아왔는가? 우리는 평생 설명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왜 그랬는지 설명해야 했고, 무엇을 했는지 보고해야 했고, 어디에 있었는지 밝혀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답안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풀이 과정을 보여야 점수를 받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끊임없이 해명해야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선택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내 결정을 이해시키려 애썼고, 내 감정을 납득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젊다는 것은 설명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증명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했습니다. 많이 말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말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유능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말 많은 삶을 요구했습니다. 소통하라고 했습니다.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자기 PR의 시대였습니다. 자기 브랜딩의 시대였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내가 왜 가치 있는 사람인지, 왜 필요한 사람인지, 왜 인정받아야 하는지.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한번 설명하면 또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해시키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설명하며 살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지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2부. 나이가 들수록 설명이 줄어드는 이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첫째, 에너지가 변합니다. 젊을 때는 설명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밤새워 토론할 수 있었고, 몇 시간이고 내 입장을 옹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설명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사람에게 굳이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습니다. 둘째, 관계가 정리됩니다. 젊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오해받고 싶지 않았고 미움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이런 의도였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차피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합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설명이 필요한 관계는 멀어지고 설명이 필요 없는 관계만 남습니다. 셋째, 말보다 침묵이 편해집니다. 젊을 때는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침묵은 공백처럼 느껴졌고 무언가 채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별 의미 없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침묵이 편해집니다. 침묵은 더 이상 공백이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의 완성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넷째, 타인의 평가가 덜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좋게 보이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저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타인의 평가가 덜 중요해집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덜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설명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아집니다. 젊을 때는 이해받지 못하면 불안했습니다. 내 말이 전달되지 않으면 답답했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더 많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틀린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설명하려는 욕구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해야 할 것을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3부, 설명하지 않는 인간의 자유. 한 철학자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라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 한다고. 그 욕망이 우리를 움직이고 그 욕망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욕망이 많을수록 설명도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는 설명해야 합니다. 내가 왜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왜 그것을 가져야 하는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욕망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의 성질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과도한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조용한 인정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존중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설명의 필요도 줄어듭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는 순간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평가가 신경 쓰이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괜찮아. 그 다음에는 여러 사람의 평가가 신경 쓰이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삶이야. 그렇게 조금씩 타인의 평가라는 무게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이것이 침묵이 주는 자유입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침묵은 해방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나를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그냥 나로 있으면 됩니다. 설명 없이, 증명 없이, 변명 없이. 이것이 인생 후반에 도달하는 하나의 경지입니다. 말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이 침묵이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평생 설명하며 살았기에 설명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게 됩니다. 4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생 후반,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나의 선택. 젊을 때는 모든 선택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왜 이 학과를 선택했는지, 왜 이 직장을 선택했는지,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 선택에는 항상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남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만약 이유가 부족하면 우리는 비난받았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어? 그게 말이 돼?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기 전에도 고민했고, 선택한 후에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선택한 이유를 스스로에게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모든 선택에 완벽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직관으로 선택했고, 때로는 느낌으로 선택했고, 때로는 그냥 그것이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누군가 왜 그런 선택을 했어요? 라고 물어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좋았어요.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설명이 필요했는가? 젊을 때 우리는 선택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택이 아직 결과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없으니 과정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충분한 결과가 있습니다. 내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체가 증명입니다. 우리는 왜 설명하지 않으면 불안했는가? 선택을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했습니다. 남들이 내 선택을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남들이 나를 무책임한 사람으로 볼까봐 걱정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철학적 시선에서의 해석.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젊을 때는 그 갈구가 강렬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설명하고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갈구가 약해집니다. 타인의 인정보다 내 평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설명의 필요가 사라집니다.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삶의 사례. 60대 초반의 한 분은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주변에서 물었습니다. 왜 도시를 떠나요? 거기서 뭐하고 살려고요? 처음에는 설명했습니다. 자연이 좋아서, 조용한 삶을 원해서. 하지만 계속 같은 질문을 받자 이제는 짧게 답합니다. 그냥 가고 싶어서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니까요. 그분은 말합니다. 설명을 그만두니 편해졌어요. 설명을 내려놓는 태도. 나의 선택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당함입니다. 오만함이 아닙니다. 당당함입니다. 내 선택은 내가 책임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들이 이해하든 말든 그것은 남들의 몫입니다. 나는 내 선택과 함께 조용히 살아갑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나의 생활 방식. 젊을 때는 생활 방식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저렇게 안 사는지,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커피를 마시는지 차를 마시는지,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모든 것에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면 대단하네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게 살아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래야 하루가 길어지거든요. 나는 매일 산책을 해요. 건강에 좋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생활을 정당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생활 방식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편한 대로 삽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낮잠을 자고 싶으면 자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싶으면 읽습니다. 누군가 물어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요. 이것이 답입니다. 왜 이 설명이 필요했는가? 젊을 때 우리는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효율적이어야 하고, 계획적이어야 하고, 목표지향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방식을 그런 기준에 맞춰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생산성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편안함입니다. 우리는 왜 설명하지 않으면 불안했는가? 생활 방식을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게으른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무계획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했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요구했고 우리는 그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철학적 시선에서의 해석. 사회는 끊임없이 어떤 삶의 방식이 올바른지 말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삶의 방식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젊을 때는 이것을 모릅니다. 사회가 말하는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회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리듬이 있고 내 속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삶의 사례. 70대 한 분은 밤 11시에 잠들고 아침 10시에 일어납니다. 주변에서 말합니다. 너무 늦게 일어나시네요. 예전에는 이 말에 설명을 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잠이 안 와서요. 밤에 책 읽는 게 좋아서요. 하지만 이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이 좋아요. 끝입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남들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설명을 내려놓는 태도. 나의 생활 방식은 나의 자유입니다. 일찍 자든 늦게 자든,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운동하든 안 하든. 그것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삶입니다.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편안한가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의 거리. 젊을 때는 인간관계의 거리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왜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지, 왜 모임에 나가지 않는지, 왜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지, 너 요즘 왜 안 나와? 우리 사이에 뭔 일 있어? 이런 질문에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아니야, 바빠서 그래. 요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관계에 거리를 두면 그것을 정당화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의 거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싶으면 그냥 둡니다.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과만 가까이 지냅니다. 누군가 물어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왜 이 설명이 필요했는가? 젊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인맥이 중요하다고 했고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왜 설명하지 않으면 불안했는가? 관계에서 거리를 두면 우리는 불안했습니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차가운 사람으로 볼까? 우리는 착한 사람이고 싶었고 사교적인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거리를 설명하고 변명해야 했습니다. 철학적 시선에서의 해석.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기회가 필요했고 정보가 필요했고 연결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깊이가 필요합니다.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됩니다.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삶의 사례. 65세 한 분은 동창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왜 안 나와? 우리 사이에 뭔 일 있어? 예전에는 이 질문에 길게 설명했습니다. 아니야, 바쁘고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이제는 간단하게 답합니다. 요즘은 모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좋더라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모든 관계를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설명을 내려놓는 태도, 인간관계의 거리는 나의 권리입니다. 누구와 가까이 지낼지, 누구와 거리를 둘지,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편안한 관계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 혼자 있는 시간. 젊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왜 혼자 있는지, 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지, 왜 집에만 있는지, 너 외롭지 않아? 너 친구 없어? 이런 질문에 우리는 방어적이 되었습니다. 아니야, 나 친구 많아. 바빠서 못 만나는 거야. 혼자 있는 시간을 정당화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외로운 사람, 고립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습니다. 누군가 물어도 짧게 답합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왜 이 설명이 필요했는가? 젊을 때 우리는 외향적인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사교적인 사람이 성공한다고 들었고, 혼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변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왜 설명하지 않으면 불안했는가? 혼자 있는 시간을 설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 사람 외로운가봐. 저 사람 우울한가봐.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적 시선에서의 해석.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혼자입니다. 고독은 선택한 혼자입니다. 젊을 때는 이 차이를 모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고독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고독은 축복입니다.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삶의 사례. 55세 한 분은 주말마다 혼자 산책을 합니다. 가족들이 물었습니다. 같이 갈까? 처음에는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갈게라고 말하면서도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혼자 걸으면 생각 정리가 돼서. 하지만 이제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나 혼자 갈게. 끝입니다. 가족들도 이제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필요한 거예요. 설명을 내려놓는 태도.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다섯 번째, 감정의 변화. 젊을 때는 감정의 변화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왜 예전만큼 열정적이지 않은지, 왜 차분해졌는지, 왜 덤덤해졌는지, 너 요즘 왜 그래? 예전 같지 않네? 이런 말에 우리는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나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감정의 변화를 문제가 아닌 것처럼 포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감정의 변화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흥분하지 않고, 예전처럼 분노하지 않고, 예전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물어도 간단하게 답합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느껴요. 이것이 답입니다. 왜 이 설명이 필요했는가? 젊을 때 우리는 항상 에너지 넘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정적이어야 하고, 활기차야 하고, 긍정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차분해지면 그것을 문제로 여겼습니다. 나 우울한가? 나 의욕이 없어진 건가?
우리는 우리 감정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왜 설명하지 않으면 불안했는가? 감정의 변화를 설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 사람 문제 있나 봐. 저 사람 힘든가 봐. 우리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적 시선에서의 해석.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파도가 높습니다. 기쁨도 크고 슬픔도 깊고 분노도 강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이것은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모든 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흥분하지 않고 작은 일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정입니다.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삶의 사례. 68세 한 분은 이제 뉴스를 봐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부당한 일을 보면 분노했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덤덤합니다. 주변에서 말합니다. 이런 일에 화가 안 나요? 예전에는 화가 나긴 하는데 표현 안 하는 거야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간단하게 답합니다. 나이가 들면 화낼 일이 줄어들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감정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설명을 내려놓는 태도. 감정의 변화는 나이의 선물입니다. 예전처럼 격렬하지 않다고 해서 삶이 무미건조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되었고 큰 일에도 침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감정은 내 것이고 그것은 나만 이해하면 됩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6번째, 성공과 실패의 기준. 젊을 때는 성공과 실패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실패인지, 왜 이것을 선택했고 왜 저것을 포기했는지. 사회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이것이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설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런 이유로 다른 길을 선택했어. 나는 저런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해. 우리는 우리 삶을 정당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으로 내 삶을 살 뿐입니다. 누군가 물어도 간단하게 답합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성공이에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왜 이 설명이 필요했는가? 젊을 때 우리는 남들과 비교당했습니다. 내 친구는 벌써 승진했던데? 내 동기는 집을 샀던데? 우리는 비교 속에서 우리 선택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왜 설명하지 않으면 불안했는가? 성공의 기준을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자로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저 사람은 야망이 없나 봐. 저 사람은 능력이 없나 봐. 우리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사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철학적 시선에서의 해석. 인간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큰 명예. 하지만 이런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이 욕망을 따라갑니다. 사회가 말하는 성공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욕망의 무한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이것을 원했던 걸까? 이것이 진짜 성공일까? 그때 비로소 우리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삶의 사례. 72세 한 분은 평생 중소기업을 운영했습니다. 친구들은 대기업에 다녔고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습니다. 젊을 때는 이 비교가 힘들었습니다. 너는 왜 안정된 직장을 안 다녀? 그 질문에 항상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사업이 좋았어.
그분은 말합니다. 성공은 남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내려놓는 태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나에게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만족하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더 이상 남들의 기준에 맞춰 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내가 평가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말수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말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만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설명의 무게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7번째, 나이가 든다는 것. 젊을 때는 나이가 드는 것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지, 왜 기억력이 떨어지는지, 왜 움직임이 느려지는지,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변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마치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나는 아직 젊어. 우리는 나이를 부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 물어도 있는 그대로 답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변명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설명이 필요했는가? 젊을 때 우리 사회는 젊음을 찬양했습니다. 젊어야 가치 있고, 젊어야 능력 있고, 젊어야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왜 설명하지 않으면 불안했는가? 나이를 인정하면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사회에서 밀려날까봐 걱정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뒤처질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숨기고, 나이를 부인하고, 나이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철학적 시선에서의 해석. 모든 것은 변합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는 것만이 아닙니다.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습니다. 체력은 떨어지지만 지혜는 깊어집니다. 속도는 느려지지만 이해는 빨라집니다. 에너지는 줄지만 평화는 커집니다.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삶의 사례. 74세 한 분은 손주들과 놀다가 쉽게 지칩니다. 손주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금방 피곤해져요?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그래 라고 말하면서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응,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거든. 그래도 너희랑 노는 건 재밌어.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나이는 변명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이에요. 설명을 내려놓는 태도.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울 일도 변명할 일도 아닙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8번째, 과거의 선택들. 젊을 때는 과거의 선택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왜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는지, 그때 왜 그랬어? 지금 후회하지? 이런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거야. 우리는 과거를 정당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과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누군가 물어도 간단하게 답합니다. 그때는 그게 내 선택이었어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왜 이 설명이 필요했는가? 젊을 때 우리는 완벽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고 후회는 약함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선택을 옹호해야 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우리는 왜 설명하지 않으면 불안했는가? 과거를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저 사람은 판단력이 없었나 봐. 저 사람은 후회하고 있나 봐. 우리는 현명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철학적 시선에서의 해석.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과거는 그대로입니다. 젊을 때는 과거를 바꾸려 합니다. 만약 그때 다르게 했다면. 하지만 나이가 들면 과거를 받아들입니다. 과거의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선택도 있었고 나쁜 선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입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삶의 사례. 66세 한 분은 30년 전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실패를 설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이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실패했지. 그래도 많이 배웠어.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과거는 설명할수록 무거워져요. 설명을 내려놓는 태도. 과거는 그냥 과거입니다. 좋았든 나빴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설명해봤자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서 배운 것이고 지금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5부 침묵이 주는 진짜 의미. 이제 우리는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의 선택, 나의 생활 방식, 나의 관계, 나의 시간, 나의 감정, 나의 기준, 나의 나이, 나의 과거.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있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을 뿐입니다. 침묵은 체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만 그것을 증명하지 않을 뿐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싸울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때만 그렇게 할 뿐입니다. 침묵은 안정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않는 상태입니다. 침묵은 자유입니다. 설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해방된 상태입니다. 침묵은 성숙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된 상태입니다. 어디에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깨달은 상태입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있지만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후반에 우리가 얻는 침묵의 의미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말로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침묵으로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하나의 언어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침묵 속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침묵 속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침묵 속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6부 설명하지 않는 삶의 아름다움. 설명하지 않는 삶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만합니다. 설명에 쓰던 에너지를 이제 다른 곳에 씁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혼자만의 사색, 자연과의 교감, 책과의 대화, 이런 것들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느끼고 그냥 경험하면 됩니다. 설명하지 않는 삶은 가볍습니다. 증명의 무게, 변명의 부담, 정당화의 피로,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가벼워진 만큼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삶은 정직합니다. 더 이상 포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꾸미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있는 그대로의 삶. 이것이 진실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삶은 여유롭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생각합니다. 설명에 쫓기지 않으니 시간이 여유롭게 흐릅니다. 설명하지 않는 삶은 존중받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사람의 선택은 신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삶은 깊이가 있습니다. 표면적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안에 담긴 것이 많습니다. 그 깊이는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냥 느껴집니다. 이것이 설명하지 않는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7부 그래도 말해야 할 때, 물론 모든 것을 침묵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말해야 합니다. 때로는 설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해야 합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들은 침묵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말해야 합니다. 오해가 관계를 망칠 때, 침묵이 상처를 줄 때, 말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불의를 볼 때는 말해야 합니다. 침묵이 미덕인 때도 있지만, 침묵이 비겁함인 때도 있습니다. 정의가 필요한 순간에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분하는 지혜.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능력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순간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한 순간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더 무게가 있고 더 진실됩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인생 후반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선택, 나의 생활 방식, 나의 인간관계, 나의 시간, 나의 감정, 나의 기준, 나의 나이, 나의 과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정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입니다. 인생 후반은 증명의 시간이 아닙니다. 정리의 시간입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설명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침묵은 도착입니다. 평생 설명하며 살아온 우리가 마침내 도달한 하나의 경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용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품격이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나이와 함께 얻은 선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당신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